안녕하십니까. 원샷 원킬 사회복지학 실전 모의고사 제3회차의 전반부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씩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반부 1번부터 10번 문제까지 되겠습니다. 지문이 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수업 진행 방법은 앞에와 같습니다. 2회차까지 4강 좀 들어보셨는데 좀 이렇게 뭐랄까 정리가 되는 느낌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실강을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면은 좀 이렇게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 스스로 좀 답답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습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정리가 잘 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게시판에도 그런 질문들이 좀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그때그때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통합적인 방법, 통합 모델, 거기에 대한 문제네요. 사회복지 실천 파트에 나와 있는 건데 박스형의 문제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의 선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합적인 방법 하면은 파이, 환경 속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론을 적용한다. 다양한 이론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통합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시험 문제 풀 때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통합 모델은 암기법으로 하면 6, 4, 생, 단, 문 통합입니다. 자, 육사생단문 통합은 6체계 모델 컴튼과 갤러웨이, 4체계 모델 핑커스와 미나한, 생활 모델 저메인과 기터만, 단일화 모델 골드스테인, 문제 해결 모델 헬렌 펄먼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사생단문 통합, 이 5가지가 바로 통합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하시고요. 자, 이제 선지 들어갑니다. 통합적 방법에서 활용하는 지식. 활용하는 지식의 첫 번째,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줄 표시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이 어떤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다양한 지식을 활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과거 중심의 심리, 내적인 면을 강조하는 정신역동적인 측면은 포함하지 않습니까? 포함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다양한 지식을 활용한다 그랬으니까 포함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역동 이론 적용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행동에 문제가 있다. 행동주의 이론 적용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생각에 문제가 있다. 인지 이론 적용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클라이언트가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체계 이론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핑거스와 미나한의 4체계가 나왔습니다. 4체계 4가지 체계에 들어갑니다.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변화 매개 체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온 김에 6체계. 여기 나오죠? 자, 6체계 모델에서의 6체계는 무엇입니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4체계 플러스 2개가 더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2가지가 뭐냐 이거죠. 문제 인식 체계. 자, 문제 인식 체계의 동의어는 의뢰 줄 긋고 응답 체계라고 합니다. 동의어 들어갔고요. 컴마. 하나 남았죠? 전문가 체계. 자, 이렇게 6체계를 말한 사람은 컴튼과 갤러웨이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의어가 문제 해결 과정 모델이라고 돼 있어요. 문제 해결 과정 모델은 참고하시고요. 6체계 모델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 녀석은 헬렌 펄먼에 의해서 제시된 것이 문제 해결 모델인데요. 이것과 체계 이론이요. 이 2가지가 접목된 겁니다. 접목하에 이루어진 통합 모델이 바로 6체계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어가 문제 해결 과정 모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지문, 니은과 디귿은 맞았습니다. 자, 이제 리을 들어갑니다.
생활 모델입니다. 저메인과 기터만의 생활 모델은 우리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된 적 있습니다. 자, 생활 모델은 이거 중요한 단어, 생태체계 관점을 받아들였다. 자, 이 생태체계 관점에서 이 생태가 바로 생활환경입니다. 그래서 생활과의 맥락이란 것이 중요한 단어가 돼요. 그래서 라이프 모델, 생활 모델이라고 합니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생태체계 관점이니까 당연하게 나올 수 있겠죠.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문제는 이거 스트레스로 규정하여 개인적 장애뿐만 아니라 생활과의 맥락 속에서 파악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생활 모델은 이 문구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문구 주고 생활 모델 찾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힌트는 생태체계고요. 두 번째 힌트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고요. 세 번째 힌트는 스트레스고요. 네 번째 힌트는 생활과의 맥락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생활 모델 찍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니은과 디귿과 리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앞에서도 우리가 풀어봤었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접수 단계, 2번 접수 단계, 3번 사정 단계, 4번 계획 단계가 나왔습니다. 자, 접수 단계에서는 기관의 정책과 서비스에 클라이언트의 상황이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맞습니까? 네. 스크리닝이라고 하죠. 스크리닝 과정이 필요한 것이 인테이크, 접수 단계 때 이루어진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확인하는 단계는 접수 단계 맞습니까? 네. 문제나 욕구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인테이크, 접수 단계라고 말씀드렸고 문제를 규명, 동의어, 정의, 동의어, 형성하는 단계는 무슨 단계다? 사정 단계다. 네, 맞습니다. 문제나 욕구를 확인하는 단계, 그 다음에 문제 규명하고 정의하고 형성하는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 확인과 문제 규명, 단어 하나 차이로 단계가 바뀐다는 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기관의 정책과 서비스에 부합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구하고 레퍼, 의뢰한다라고 했어요. 사정 단계 때 의뢰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사정 단계 때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정 단계가 아니라 바로 접수 단계 때 부합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레퍼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계획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획 단계에 들어가는데 무엇을 먼저 합니까? 목표 설정을 먼저 하죠. 계약서에 목표를 기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목표를 설정한 다음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습니다. 목표 설정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 그래서 제가 이론 시간에 목표 설정 후 계약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목표 설정 후 계약을 우리는 계획 단계에서 하는 것이다. 답을 해결합니다. 3번이 답이 되고요. 3번은 접수 단계 때 하는 것이고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습합니다. 접수하고 그 다음에 조사 및 사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인터벤션, 개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평가 및 종결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순서도 최근에 출제가 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 문제는 하나, 둘,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대상자별 복지 및 분야별 복지와 관련하여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 장애인 복지, 대상자, 아동 복지, 대상자, 여성 복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니까 여성 복지, 노인 복지. 여기는 이제 뭐예요? 분야별 복지가 되겠죠. 뭐 정신건강이라든지 산업사회복지라든지 학교사회복지라든지 교정사회복지 이것들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분야.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나와 있네요. 장애인복지부터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서 보니까 재활 모델이 있고 뒤에 보니까 자립생활 모델이 있거든요. 이거 중요하겠죠, 여러분. 별표.
자, 재활 모델의 경우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적절히 발휘할 수 없거나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정의되는 반면, 장애인의 정의를 그렇게 내린다 이거죠. 자립생활 모델은 문제가 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활 과정이나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 통제 기제를 포함하는 환경에 있다라고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재활 모델은 자신의 능력이에요. 능력 발휘 못하는 거.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고, 자립생활 모델은 바로 환경에 바로 이제 장애인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 모델의 경우는 의료 재활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직업 재활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하지만 자립생활 모델은 지역사회 보호 이런 걸 강조하죠.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하는 자립생활 모델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놓으면 좋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아동복지 들어갑니다. 뭐니 해도 카두신의 아동복지 서비스겠죠. 이게 바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니까요. 카두신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세 가지로 말해봐요. 지지적 서비스, 그 다음에 보충적 서비스, 그 다음에 대리적 서비스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자, 동의어 들어갑니다. 지지적 서비스의 동의어는 지원적 서비스라고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적 서비스를 보완적 서비스로 낸 적이 있습니다. 자, 동의어 썼습니다. 대리적은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지지적 서비스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족 상담이나 부모 교육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담 또는 치료 또는 교육 이런 게 들어가면 지적 서비스라 했었죠. 보충적 서비스는 소득을 지원해 준다. 보육 서비스, 보호 서비스, 가사 도우미 파견, 가정보존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죠. 가사 도우미 파견이. 따라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일부 도와주는 이러한 소득 지원이나 보육이나 보호나 가사 도우미 파견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리적 서비스는 딱 세 가지. 시작. 가정위탁, 입양, 그 다음에 시설보호. 이게 바로 대리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네요. 아동복지의 카두신 정리됐습니다. 맞습니다. 니은도 별표 치세요. 니은도. 자, 니은은 정말 많이 나오니까 별표 쳐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귿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여성복지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을 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성주의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성복지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여성복지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원인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환경의 압력과 성 역할, 성에 근거한 차별 이런 것들이 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은 노인의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의 목적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약자 관점을 지니고 있나요? 아니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데, 노인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노인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강점 관점을 기본 시각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욕구 충족과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뒷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러나 사회적 약자 관점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강점 관점을 지니고 시니어 클럽은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에서는 학교 연계 통합 서비스 모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학교 변화 모델이나 지역사회 학교 모델이나 지역사회 학생 그리고 학교의 세 가지의 관계 모델이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출제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이거 학교 연계 통합 서비스 모델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연계 통합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자, 원스톱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힌트가 여기 있어요. 교육, 그 다음 정신건강, 사회서비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연계통합서비스 모델이 되려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학생과 가족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 정신건강, 사회서비스 등 총체적 서비스를 통합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중요시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죠. 이게 바로 학교 연계 통합 서비스 모델입니다. 자, 여기 리을 하나가 틀렸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문들은 여러분들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과 관련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복습도 같이 병행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집단원이 경험한 치료적 요인입니다. 그럼 이거는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의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문제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혀 풀지 않으면 만약에 집단이 나왔을 때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문제라도 풀어보시는 센스가 필요한데 우리 시험에 최근에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다크호스는 이거예요. 치료적 요인 2점입니다. 자, 얄롬이 이야기했던 말레코프가 이야기했던 이런 이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점을 사례로 적용하는 것이 자격증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문제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인데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사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좀 좋아요. 사례를 2번 읽지 않으시려면. 자, 대인 간의 행동학습, 그 다음에 정화, 카타르시스죠. 자기 노출, 그 다음에 자기 이해입니다. 자, 우리가 이 얄롬이 말했던 이점들은 아주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려보면 문제의 일반화입니다. 자, 문제의 일반화라고 하는 것이 보편성인데요. 보편성인데 요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써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 문제의 일반화 보편성은 뭐냐? 제가 집단원이 들어갔습니다. 집단 프로그램의 집단원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일상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나같이 힘든 사람들이 여기에 또 있구나. 나보다 저 사람은 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위안을 얻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문제의 일반화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나만 이런 문제 있는 것 아니구나. 자, 이렇게 느끼면서 위안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의 일반화 보편성이에요. 요것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요것은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놓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미리 드렸고 봅니다. 이번 회기의 집단사회복지사는 내가 다른 집단원에게 매우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다른 집단원들에게 상당히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라고 집단사회복지사가 한마디로 피드백을 줬다라고 하는 건데요. 나는 집단사회복지사에게 화를 내지 않으면서 솔직히 말해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 좋았습니다. 이전에는 부정적 내용의 피드백 이런 거죠. 매우 공격적인 것을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 내용의 피드백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단원이 경험한 치료적 요인은 바로 요거네요. 화를 내지 않으면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공격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집단원이. 이게 바로 무엇일까? 대인 간의 행동학습이냐, 정화냐, 자기 노출이냐, 자기 이해냐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대인 간의 행동학습이죠. 대인 간의 행동학습에서 어떤 부분이냐? 바로 요겁니다. 요거. 지금 집단사회복지사에게 화를 내지 않으면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행동학습, 대인관계 간의 행동학습을
하면서 이 좋아지는 점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했었어요. 뒤에서. 그래서 이것은 대인 간의 행동학습이 답이 됩니다. 1번이 답이 되고요.